자, 이제 개장 또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공매도 이슈를 국내에서는 또 뺄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상당히 거칠게 나왔군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레고캠 바이오, 제넥신, NK맥스, 웹젠, 안트로젠 다 줄줄이 보면 다 이 바이오 쪽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 어떨까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근데 금융 기법이고 네. 당국이 합법적으로 열어준 것도 알겠고, 근데 열자마자 그냥 때려버리네. 아 참. 그래서 소위 제도권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할 때 네. PB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기업들이 그 고평가 그러니까 고퍼 거기에 딱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 공매도 하기에 상당히 좋은 핑계거리가 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고평가에 항상 어제 바이오는 황당할 나오고. 때니까 우리 일발장전에 또 얘기 드리지만 엠바이오니아라고 특수 원사와 네. 이제 특수 섬유 적용되는 분야가 네. 굉장히 많은데 효성처럼 네. 효성 이제 관련 기업들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슷한 모양새인데 그냥 그 진단 키트에 네. 요 흡수 패드가 있어요. 딱 떨어뜨리면 쫙 퍼져야 되는 그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 드렸더니 바이오로 엠바이오니아의 바이오로 엮여가지고 이게 바이오로 되는지 와 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잖아요. 또 보고 싶은 것만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땐 딱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을 땐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사명을 이더 이렇게 막 이더리 뭐 이렇게 이게 갑자기 얘기가 실수가 있는데 아니 진짜 본주로 돌아왔어. 네, 공매도. 오늘도 또 그 현상이 반복될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시가 빠지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악재들 이런 것들이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여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어제까지 시장이 괜찮았다라면 공매도한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공매도는 나쁜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 중순까지만 하라도 실적 얘기하게 되면서 그래도 철강, 건설, 보험, 화학 이런 섹터들이 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포스코를 선두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차갑게 확 돌아서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전환된다라는 건 주가 상승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수 상승이 제한이 되고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실적 기대감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또 이제는 중국의 PMI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중국 경기 우려감이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인도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네. 해외의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 네. 발언이 나왔지만 집단 면역이 사실상의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백신 보급 속도와 네. 지금의 변이 확산 속도를 추정해 본 결과 그냥 코로나는 결국에는 달고 살아야 되는 옆에 두고 네. 감기 얘기 비율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자 이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방역은 하되 조금 더 현명한 적응 방법들을 찾아가자 이거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의 그 확산 얘기는 사실 증시에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그렇죠, 보는 맞습니다.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 지금 자막이 나왔지만 저 얘기 꺼내는 게 뭐냐면 2주 전인가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나서 인도 코로나 확진 수가 확 기하급수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다시 또 어제 와서 또 아시아 쪽에서 인도 코로나 또 얘기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시가 항상 시점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호재 좀 봐야 되는데 악재만 보다 보니까 또 시장은 또 악재에 반응을 하게 되면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호재에 그러면은 둔감해지고 악재에는 민감해지는 네. 이렇게 현상입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이런 부분들이 유발되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또 하락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상들 때문에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란지 여건을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럼 시장이 하락하게 됐을 때 공매도에서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공매도로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조금은 어감이 좀 바뀌는 그 주제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바이오 같은 경우 고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다시 공매도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관이란지 외국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퍼라든지 PBR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위 말하는 고퍼즈들, 그러니까 삼성 SK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퍼가 82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72배,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 219배, 카카오 같은 경우 311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보는 고퍼즈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기관의 공매도 타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 웃긴 게 고퍼하고 대차거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종목들이 또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대차거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카카오, 네이버, 코덱스 200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고퍼하고 대차거래 상위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삼성 SDI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고퍼 쪽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실려갔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백신이란지 진단키트란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선반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이럴 때 역전하려면 진짜 뭐 결과물 하나 딱 물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네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백신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가장 무서운 게 선반영.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730에서도 신풍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피라맥스가 지금 임상 데이터 결과를 현재 그 발표가 5월달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사이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된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작년부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피라맥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피라맥스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작년에 충분히 피라맥스에 대한 이슈가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선반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심을 어떤 이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거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네.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소각 결정했네요. 네. 그 거래 정지인데 일단은 소각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뭐 이렇게 주가에 좀 관리를 하는 네. 기업들의 모습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의 또 관심이 무엇으로 또 올라오는지 관심 리스트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예상 수는 541명 정도 저희가 파악한 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화면 보시겠지만 이제 관심 네. 리스트에 어제 공매도의 주요 타깃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네. 시젠, 셀트리온, 그리고 또 뭐 일부 진단 키트 이쪽 네. 있고 오늘도 연장될까요? 일단 힘이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빠져서? 모멘텀이.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 그러니까 시즌을 예를 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 선반영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그 시즌 같은 경우도 예를 들게 되면 작년에 진단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 증가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만큼의 성장이 과연 올해도 일어날 것인가. 물론 사상 최대 매출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뭐 근데 신속 진단 네. 키트, 자가 진단 키트 이제 발매가 되긴 시작했는데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딱 왔을 때 이게 서프라이즈하고 진짜 신세계 같은 느낌이 막 그 이런 뭐 센션이랄까요? 휴마시스라는 네. 제품이 이제 네. 좀 많이 적인데 뭐 어제 이제 셀트리온도 키트를 또 자가 진단 키트 네. 발행한다고 네. 하지만
어차피 그냥 그것도 큰 재료가 네. 되진 못하는군요. 그래서 그 진단 키트를 이렇게 좀 예를 들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누구나 다 쓰고 이게 무감각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거기에 수혜가 누가 될 것이냐. 진단 키트라는 이런 그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매출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물론 그 팬데믹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그때만큼의 폭발적인 수요가 과연 또 올해까지 이어질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 주가를 지지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 그러면 상승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게 되면은 공매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그건 그렇고 네네 2차 전지 쪽 앞서 네네.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일본의 무라타 네 전고체 전지, 전고체 배터리네. 네, 전고체 배터리. 기사 내용을 전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네. 무라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다 저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볼 땐 자신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라타뿐만 아니라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합작을 해서 전고체 개발을 언제부터 했냐?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시범 운전을 올해 말에 한번 시범 운전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양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2012년부터 꾸준히,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불화소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원천 기술을 2012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100%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소정의 어떤 결과물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만들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뒤늦게 뛰어든 것처럼 얘기가, 최근에 와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뒤늦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전기차 GMP 이런 부분도 출시가 됐듯이 어찌 보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 사용용화는 아니겠지만은 이 만들 수 있는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준비하는 두 번째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신 것 같은데, 네네. 되는 것도 또 되고, 네네. 물론 그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되는 거라고 또 네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후행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분류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제 시장이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지만은 제 기준에 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800종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네. 장 2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수가 우위였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2시 10분까지 시장을 보고 방송을 갔었었는데 2시 10분까지 보다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1% 넘게 하락했지만은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가 700종목이 넘어갔습니다. 하락 종목수 500종목이었고요. 근데 장 후반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서 800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넘어섰는데 제 기준에 봤을 때는 2% 정도 하락이라면은 하락 종목수 1000종목이 넘어가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나왔다라는 건 저는 시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대안을 찾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조선이란지 자동차, 보험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락이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아까 바이오 공매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바이오 쪽에만 너무 좀 집중적으로 심화돼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속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실적 효과가 좀 선반영된 기업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8시 40분에 말씀드렸지만은 고퍼라든지 대차장고 높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종목하고 그리고 봐도 될 종목이 좀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는 시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희 매니저도 얘기하셨지만은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안 좋지만 신세계 푸드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지케어텍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그래도 당일 변동성을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잠시 후 소개해드릴 종목은 그래서 화인 베스트인데 화인 베스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얘기해 버리시면 네, 알겠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또 논해 보도록 하죠. 네. 네.